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이란 물질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상태량으로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또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량에 대한 그 식인 Q는 MC 델타 T에서 이제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C는 이제 Q 나누기 M 델타 T가 되게 되고, 단위는 이제 여기는 줄 퍼 킬로그램 도시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줄보다는 이제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또는 이제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 K로 켈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되고, 혹은 이제 그 몰을 사용을 하면 이제 킬로줄 퍼 킬로몰 도시 또는 이제 킬로줄 퍼 킬로몰 그 K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델타 T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도시로 주어지든 이제 켈빈 단위로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온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열은 그 연용량을 이제 질량으로 나눈 것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우측의 그림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질량의 철과 물을 이제 똑같은 온도에서 이제 똑같은 온도 30도 C로 상승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철 같은 경우는 4.5kJ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물의 경우는 이제 41.8kJ의 에너지를 그 투입을 해야 이제 30도 C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물이 철보다 비열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질량 1kg을 이제 1도씨 그 상승시키는데 이제 5kJ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물질의 비열은 이제 5kJ per kg 도씨가 되겠습니다. 정적 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비열이란 말 그대로 이제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을 때에 그 온도를 이제 상승을 시켰을 때 이제 그 물질의 비열을 의미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최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피 변화는 없는 그 밀폐계에서 우리가 또 그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운동 에너지와 그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온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량이 그 공급이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델타 Q는 우리가 그 에너지, 계의 에너지 변화량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이제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델타 Q는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이제 DU가 되게 되고,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적 비열도 결국은 비열이기 때문에 이제 비열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DQ는 이제 DU와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DQ 부분에 DU를 그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DU는 이제 MCV DT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단위 질량당 열량을 고려를 해보면, 이제 질량을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몰 du는 그 CV dt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CV를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이제 CV는 이제 du dt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미분 연산자가 이제 d로 되게 되면, 이제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U에 그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다 온도에 대한 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DU, DT가 되게 되고, 우리가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피에 의해서도 그 변하는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정적 비열의 일반식은 이제 다음에 이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합 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합 비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어떤 경계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비열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량을 공급을 했을 때 경계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에너지 평형식은 Q는 델타 U 플러스 그 WB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WB는 결국 우리가 인테그랄 PdV에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경계일과 이제 내부 에너지를 더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엔탈피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 Q는 이제 변화량을 살펴보면 이제 델타 Q는 이제 DH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단위 질량당 그 열량을 살펴보면 이제 스몰 q는 이제 스몰 델타 u 플러스 이제 스몰 델타 b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경계 1에는 이제 비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스몰 wb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부분이 다시 이제 그 비엔탈피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 Q는 이제 DH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정합 비열도 우리가 비열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델타 Q 나누기 MDT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DQ 부분에 이제 DH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DH는 MCP DT가 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단위 질량당 비엔탈피는 DH는 CPDT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 CP는 DHDT로 표시를 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합 비열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정적 비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를 해서 이제 P첨자를 표시를 하면 이제 정합 비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 연산자를 D로만 쓰면 이제 이상 기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인 실제 기체에 대한 일반식은 이제 라운드 H, 라운드 T, T로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그 동일한 그 물질의 그 이제 단위 질량당 1도씨를 상승을 시키는데, 일단 우리가 정적 비열 같은 경우는 이제 3.212kJ이 이제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경계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정합 비열 같은 경우는 이제 5.19kJ이 그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값의 비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을 값을 비교를 하면 항상 이제 정합 비열이 이제 정적 비열보다 이제 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뿐 아니라 이제 비열은 결국 어떤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제 온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물질의 그 공기의 1kg을 이제 300켈빈에서 301켈빈 1도씨 상승시키는 데는 0.718kJ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온도만 다르게 이제 1000K에서 이제 1001K로 1도 K 1켈빈 상승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열량은 이제 0.85kJ로 따라서 이제 각각의 온도별로도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압력에 따라서도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앞서 살펴본 우리가 정압 비열의 정의식과 정적 비열의 정의식은 이제 상태량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정의 형태와는 무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